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이번 시간 교육 내용이 뭐죠? 제일 공부하기 싫은, 제일 또 어렵고, 이 차트 공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상 소요가 됩니다. 예. 제가 교육 과정 중에서나 뭐 이제 중간중간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뭐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사실상은 많이 필요해요. 예. 제가 뭐 중간중간에도 뭐 장중에도 뭐 코스닥 코스피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지지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추세에 대한 추세선 이제 그어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뭐 본다고 해서 그냥 할 수는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또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합니다. 자, 오늘은 차트 공부입니다. 사실 뭐 차트 공부 오랜 시간 걸리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또 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상 보면 단순합니다. 차트라는 건 어쨌든 차트가 뭐죠? 그쵸,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차트는 그림, 주가의 흐름을 일정 형태로 나타내는 지표, 알림표, 매수매도 지표, 주가 변동 추이를 나타내는 표, 그래프, 아트,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흐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자, 일단 차트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정답이겠죠? 시장의 흐름 또는 종목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자, 뭐 병원 가도 차트라는 말을 써요. 병원에서 쓰는 차트라는 거는 환자의 상태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시장의 상태 또는 종목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말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상태 또는 종목의 상태를 알 수 있는 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떤 부분에 진입을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차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거래량만 봐서는 안 되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지지저항선, 지지선과 저항선 그것도 뭐 체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지 떨어질 때는, 저항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어느 선에서 저항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 자, 이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추세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얼마 전까지 지수가 굉장히 바닥을 쳐박았습니다. 봅시다. 자, 이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닥으로 한번 보죠. 쉽게 가야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뭐 지수만 놓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봅시다. 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어떤 타임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1번 나온 것부터 틀렸어요. 자, 전체적인 종목 매수예요. 전체적인 종목. 3번을 매수를 한다고 하신 분들은 3번을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등줘서 올라갈 때. 지지하기나 추세 전환. 상승 시점이라서 생각돼. 또 다른 데다 없어요? 그럼 5번을 선택하신 분들 5번은 왜 선택하셨어요? 이전 추세로 보아 3번 반등, 1번 하락, 추후 반등 예상됨. 이야. 5번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라 판단하여 시장 전반적으로 갭떠서 시초가 형성. 추세 전환 이후 눌림에서 매수세 전환,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 이라는 생각됨. 5일선이 11선을 뭐 일단 여러가지 대답이 나왔네요. 지금 이거 아직 정배열 나온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면 일단 뭐 번호는 다 보셨으니까 싹 지울게요. 자, 60일선이에요. 이거는 21선이에요. 여기 지금 5일과 11선이 만났어요. 크로스된 상태예요. 여기서가. 그리고 요 밑으로 121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배열 되려면 멀었어요.
아마 다음 주 넘어가야 정배열 나와요. 이 상태라면,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라면 다음 주 넘어야 정배열 됩니다. 이 차트는. 어쨌든 이런 내용이다. 저라면 3번보다는 5번에 매수를 합니다. 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쭉 하락 떨궜습니다. 다시 상승 나왔죠. 근데 다시 음봉이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1번, 2번, 3번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전혀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시장 하락을 시켰어요. 시장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1번, 2번, 3번. 자, 반등이 꽤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겠죠, 당연히.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썼어요, 사실상은. 거래 금액으로만 따져도. 그러면 올리는 게 계속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래 금액으로만 따지는 거죠. 일단 모든 눌림에는 많이 뺄수록 많이 올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래일 며칠 동안 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거래일 8거래일 동안 음봉 나왔어요. 계속 꾸준히 뺐단 얘기죠. 이거 상승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상은. 네, 여기 1번, 2번, 3번에서는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불확실한 겁니다. 왜? 다시 또 추세는 떨굴 수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1번, 2번 매수, 3번 매수했다면 다음날 4번에 음봉 나와서 음봉 맞고 떨어졌겠죠. 그러면 샀던 거 올라간다 싶을 때 기분 좋았지만 다음날 시세 반납하면서 다시 하락 추세. 그럼 다시 2차 매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매수를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수가 810포인트를 넘어갔죠. 여기 저점이었죠. 여기도 고점은 아니에요, 사실상. 800포인트를 넘어갔어도 다음날 또 넘겼지만 어쨌든 불안합니다, 사실상. 왜 불안하느냐? 거래량이 너무 많았어. 거래량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이지만 최저점일까요? 아니면 이전에도 저점이 있었을까요? 이전에도 저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파는 사람만 나오느냐? 아니죠. 여기서도 파는 사람 나와요. 왜 나올까요?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서도 팔아야죠. 여기선 더 땡큐지. 올라갔으니까 살짝. 점점 팔아 내리고 있는데, 팔아서 내리고 있는데, 팔아 내리고 있는데도 올리니까 또 더 팔아야죠. 더 팔아야지. 왜? 여기서보다는 개이득이잖아.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눌림목에서도 거래량을 급하게 늘리면 한 대 맞아요. 얘처럼. 거래량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한 대 맞았잖아요. 그래서. 자, 참고를 하셔야 돼요. 눌림목에서 눌림목 매수를 한다. 거래량 동반해서 갑자기 훅 올린다. 그럼 한 대 맞아요. 다음날 쭉 뺐죠? 다 빼버렸죠? 눌림목은 거래량이 급박하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슈가 좋거나 호재가 생기거나 사이즈상 이거는 오늘 상한가 간다. 그러면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다 바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수 이거 올리는 거 이슈가 좋고 상황이 좋고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훅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좋았나요? 지금 대선 때문에 쳐박았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쳐박았고. 그런데 시장이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반등을 크게 준다.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 2번하고 3번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 아니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장의 변동성에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올려줘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그래야 추매든 2차 매수든 진행할 수 있다. 아직 시기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방에서. 기억나시나요? 이거 지금 계속 3거래일 동안 꾸준히 올리면서도 저 분명히 추매 안 했고 웬만해선 2차 매수 안 했습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이거 시장 아직 상승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더 올려야 됩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올려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방에서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음날 때려 맞았죠. 때려 맞아서 올린 거 반납했어요. 그리고 어제 조금씩 오늘 조금씩 올려놨죠. 오늘 조금씩 올리면서 어쨌든 지금 이 걸쳐있는 부분보다 살짝 올려놨어요. 상승장 이제 만들어줄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수, 환장하는 지수. 자, 1번 코스피, 2번 코스닥, 3번 코스피 200, 4번 코스피 100. 어딜까요? 사람들이 제일 환장하는 종목, 지수. 대답 다 하신 건가? 정답자 2명 나왔어요. 코스피 200이에요. 제일 환장하는 종목, 지수. 제일 환장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아니에요.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100도 아니에요. 왜? 코스피 200보다 코스피 100이 더 낫지 않아요? 네, 낫기는 나아요. 근데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일 환장하고 좋아하는 지수 코스피 200.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 주식 몰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 한두 명씩 있어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너 종목 뭐 가지고 있어?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하나라도 없는 분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뭐 리딩방에서 리딩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의도의 애널리스트한테 직접 뭐 다이렉트로 뭐 정보를 받는다거나 그러시는 분들 빼고는 아마 주식 그냥 대충 나 주식 좀 해보고 있어, 요새 주식 좀 하고 있어, 이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장담컨대. 이 특히나 코스피 200에 뭐 있어요? 우리 제일 싫어하는 재용이 형네 종합게임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 한동안 짤도 엄청 많았잖아요. 네, 아직도 6만원 못 남았어요. 지금 10개월 됐는데 3월달 지수 폭락하고 나서 지금 10개월 됐어요. 3월달부터. 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 그랬죠? 말랐으니까 얘기 한번 해봅시다. 6만원 지금 현재가. 제가 그때 사라고 했던 종목 중에 지금 퍼센테이지 300% 한 3배 정도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들 중에 삼성전자 사겠다고 하셨던 분들 6만원 됐어요. 근데 저 예전에 그때 한창 막 교육해드리고 할 때 예전에 아주 예전에 3월달에 그때 사라고 했던 종목들 지금 3배 4배 5배 된 종목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삼성전자 그때 3만전자도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3만원 초반대였어요. 3만 몇천원. 지금 꼴랑 2배 됐어. 10개월 동안. 심지어 좀 괜찮게 올라간 애들은 7배 8배도 갔어요. 뭐가 나요? 삼성 노래 부른 사람들 안정적이고 뭐 떨어지지 않고 좋을 수 있지. 그래, 뭐 12월 달에 연말에 나온 배당 나오겠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당 나와. 근데 배당이 중요합니까? 7배 8배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얘는 100원 넣고 800원 버는 거예요. 얘는 100원 넣고 200원 버는 거라고. 상식적인 생각에서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100원 넣고 200원도 아니야. 150원 넣고 200원 번 거나 마찬가지야. 어쨌든 뭐 얘기가 지금 딴 얘기로 넘어왔지만 결국은 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차이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또 내년 되면 내년에는 또
바닥에서 또 끌어잡아서 올라가게끔 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그때 또 잡아도 됩니다. 예. 왜? 해마다 올라가요. 해마다. 지수는 안 올라요. 지수는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종목은 해마다 올라갑니다. 뭐 한 해 동안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해갖고 막 고점 올라갔다가 연말 되면 훅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리셋돼서 처음부터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버. 코스닥에 있는 종목 예를 들어볼게요. 차트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으로만. 이게 2020년이라고 칩시다. 2020년 1월 이렇게 갑니다. 뭐 물론 3월달에 폭락 맞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뭐 이런 상태로 12월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 2021년 여기서 간 보면서 지수 웬만해서 하락될 거 없으면 이렇게 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웬만큼 멍청하고 거지 같은 종목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예전에 제가 처음 교육시킬 때 말씀드렸죠. 3년 차트 보시는 거. 그거 안 되면 1년 차트 보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거 3년 차트 보시는 거라고. 꾸준히 우상향 한다. 실적 나오고 문제 없으면. 자, 올해는 좀 특별한 해예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한번 쳐박기는 했어도 어쨌든 올라갈 놈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3년 차트 보면 지금 물론 중간에 굴곡들은 있겠지만 가치 투자라는 거는 오늘 사고 내일 파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오늘 샀으면 3년을 바라보고 사과나무를 심는 거라고요. 자, 보통 과실수 하나 심으면 최소 몇 년 동안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몇 년 뒤에나 과실이 열리는지 아세요?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이에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과일나무 심어놓고 내일 과일 따먹길 바라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오늘 과일나무 심어놓고 내일 과일 따먹겠다고 하시는 게 도둑이지. 그러지 맙시다. 어쨌든 다시 차트로 넘어옵시다.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지점. 응? 오케이? 오늘 좀 공부를 좀 빡세게 좀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 눌림목이죠,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일단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눌림목이에요. 여기 눌림목 2번 나왔죠. 물론 사실 여기는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에서 뺐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간 거니까 눌림목은 맞지만 어쨌든 이건 눌림목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사실상 애매하다. 자, 여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1번, 2번 올렸죠. 살짝 쉽니다. 올렸다가 쉬어요. 그리고 3번 또 올리고 또 힘드니까 또 쉬어요. 4번 올리고 또 쉬어요. 5번 올리고 6번 올리고 나서 이제 힘드니까 계속 좀 뺍니다. 힘 좀 모아요. 그리고 나서 빠방 치죠. 자, 이럴 때는 여기서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가도 됩니다. 사실상 들어가도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요 부분을. 다 요 부분을 몰라요. 눌림목 매수 몰라요. 왜 모르냐? 차트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줄 알았는데 똥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 그죠?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상한가 갈 거니까 상한가에 걸어두세요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경험해보셨죠? 뭐 보고 판단하느냐? 안 가르쳐줘요. 네, 안 가르쳐줘요. 영업비밀이라. 장난이고요.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차트 공부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트 공부 요번 한 번에 하고 그냥 땡 다음에 또 없어.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3강 때는 이제 차트를 굉장히 자주 배우게 될 거예요. 3강 때는 거의 차트 공부가 대부분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2강 때까지는 거의 기본적인 강의의 개념이고, 1강, 예를 들어서 1강은 완전 초심, 2강은 이제 입문해서 어느 정도, 3강은 이제 중급 정도로 이제 올려가는, 스텝업 시켜주는 그런 수준의 강의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떨어졌어요. 결국엔 상한가 갈 거예요 했는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막판에 다른 놈이 다 올렸어. 얘 때문에. 대정황금이 얘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이슈도 있었고 갈만한 충분한 기미가 있었는데 얘 때문에 못 올렸어요. 아까 왜 제가 눌림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느냐, 얘가 더 컸으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얘가 이슈가 더 컸으니까. 보세요. 금액 보이세요? 금액만 해도 37만 8천 원, 37만 8천 원짜리예요. 오늘 시가가 3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30만 원쯤에서 우상향하면서 76,500원이 올랐다고요. 기준가에서. 이렇게 무거운 놈이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게 처박히는 거예요. 장막판에 처박힌 애들 굉장히 많아요. 대정화금도 올릴 수 있었지만 못 올렸어요. 그러면 언제 올리느냐, 내일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 주 중에 올리거나 계속 이슈를 만들어낸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었죠. 소문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뉴스도 소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이게 소문이 돼버린 거예요. 현재로는. 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막판에 떨궈놨죠. 오늘 얘 대정화금이 장중에 21%, 22%까지 올랐어. 근데 장 막판에 9%까지 떨궜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올릴 역할을 하고, 올릴 준비를 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슈팅을 빵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도 연결이 되고 이슈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주식은 연결이 다 상호간에 연결이 된다. 얘는 눌림목이 굉장히 길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길었죠. 아침에 쭉 올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힘드니까 헥헥거리고 떨어지네, 올라가네, 떨어지네, 올라가네, 떨어지네, 올라가네, 떨어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올라가네 하다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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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랐죠. 얘는 여기서 되게 기니까 분봉으로 따지면 11시 한 30분부터 2시 정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나름 긴 거죠. 2시까지, 11시 반부터 2시까지면 꽤 긴 거지. 2시간 반이니까. 2시간 반이야 뭐 얘기하고 이벤트 하다 보면 후딱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잡은 애들은 뭐 여기서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지치니까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아 더럽게 안 오르네, 여기서 팔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요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그만큼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자, 오늘 눌림목 나온 게 되게 많아요. 봅시다. 눌림목 나왔죠? 이 부분에서 얘는 아침부터 한번 눌렸어요. 그리고 빵빵빵 터뜨리고 쭉 누르다가 상한가 보냈다가 다시 한번 또 눌렀다가 꾸준히 상한가 보냈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 눌림목 나왔죠? 슈팅 한번 빵 때렸어요. 그리고 사실 떨궈서 지지만 해놨어요. 요 상태에서, 요 선에서 지지해놨습니다. 내일 떨굴까요? 올릴까요? 올릴 것 같아요. 1번 결정의 순간. 내린다. 투표합시다. 올린다 1번, 내린다 2번. 숫자만 누릅시다. 비슷하네요. 동률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뭘 판단을 하느냐, 뭘 체크해야 될까요? 종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
자, 웰크론한테 일단은 마스크 관련입니다. 제일 크게 엮인 거는 마스크 관련주예요. 얘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왜 떴을까요? 잠깐 반짝 떴어요. 오늘 빵 하고 터뜨렸어요. 근데 빵 하고 터뜨렸어.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어. 꾸준하게 16만 8천 요 수준으로 계속 유지만 했습니다. 오늘 총 거래량 16만 8천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삼박자가 지금 내일 당연히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자, 일단 거래 마감까지 거래량이 이제 눌림목으로 만들어 주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슈는 살아있어. 마스크 관련주니까. 저는 장담컨대 내일 올리더라도 요맘때쯤. 언제? 이 시간 보이시나요? 점심시간이에요. 12시 45분. 한 요맘때쯤. 내일 올린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대신 어느 정도 올리느냐. 이 수준? 아, 오늘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낮죠? 그럼 내일 당장 올릴 여지는 있다. 그럼 얘보다 조금 더 높다. 일단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최고가 3,080원이에요. 내일 이맘때쯤 요것보다 더 높은 한 3,200원 정도 선으로 최고점을 찍고 피레침 마냥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일봉 보죠. 일봉 우상향이야. 저점 한번 찍고 나서. 그죠? 물론 오늘 피레침 한번 살짝 꽂았죠. 계속 피레침은 꽂았어요. 얘는 떨어질 때도 피레침 꽂는 애요. 자, 이제 우상향 나왔어요. 우상향. 그러면 내일도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일 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MEAB도 모른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일봉상 기준으로도 눌림목은 만듭니다. 나왔죠? 슈팅. 일봉상 기준으로도 눌림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 꾸준히 우상향 하다가 내려왔어요. 자, 지점 만들었죠? 얘도 한 요 정도까지는 아마 박스권 만들었다가 이제 슈팅 나올 겁니다. 차트상으로만. 차트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럼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겠죠. 슈팅이 나올 때.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요즘 흐름 좋더라고요. 이 녀석도 우리가 수익 낸 종목인데 기억하시나요? 이오플로. 진짜 장담컨대 여러분들 눌림목만 잘 체크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내가 1%에서 최대한 10%까지는 수익 봅니다. 이 눌림목만 잘 체크를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길게 들고 가는 성향이 안 맞아. 나는 단타나 스캘핑을 해야 돼. 그게 나랑 성향이 맞아. 그 성향은 스윙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시려면 요거 봐야 돼요. 그림쟁이 되시면 돼요. 올라가는 상승선이 어딘지, 지지가 어딘지, 저항이 어딘지. 자, 이거 다음 저항 어디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전고점 51,400원이에요. 이 종목의 지지는 어디고 저항은 어딥니까? 어딜까요? 51,000원이 저항이다. 48,000원이 저항이다. 35,000원이 지지다. 50,000원, 51,000원이 저항이다. 지지가 35,000원이 저항이다. 아니, 지지다. 이게 제일 맞네요. 51,000원이 저항이고. 자, 이유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전고점이라서. 51,400원인데 전고점? 윗꼬리 빼면은 49,000원대예요. 이거 49,000원대에서부터 쭉 올렸다가 내린 거예요. 내가 차트 보는 법 알려드렸지? 49,000원대에서 스타트해서 올렸다가 처박은 거라고. 시작가가 49,000원이에요. 올렸어. 51,400원까지. 그랬다가 쭉 빼서 바닥까지 간 거예요. 마감 금액이 한 41,000원대야. 이 전고점 스타트 시가 49,000원대고요.
종가가 41,000원대, 1,500원대, 고가가 51,400원. 이렇습니다. 개념은 잘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고점에 대한 일본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접근 방법. 41,000원 지지인데 41,000원보다 더 떨어졌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제일 밑에 선에서 어디까지 빠지지 않는 그 선만 찾으면 돼요. 차트를 봤을 때. 어쨌든 지지선 체크하는 거는 이 차트니까. 이 선이에요. 그러면 36,000원 정도 선 되겠죠? 이게 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선은 깨지 않겠다라는 건 지지라는 거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라고. 더 떨어지지 않게끔,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막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 선이 지금 36,000원인 거라고요. 여기서 지금 바닥끝 봤죠? 여기서도 똑같이.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 올렸지. 그럼 제일 밑에라고 생각해야죠. 여기서 더 떨굴 수도 있는데 더 안 떨구고 지금 올린다는 거잖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저항을 한번 봅시다. 자, 저항 구간은 이걸 참고하면 굉장히 좋아요. 차트도 체크를 하면 좋고. 빨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얼마야? 46,000원이지? 아닌가? 47,000원이네. 45,500원이야? 진짜? 아닐걸? 47,000원일걸? 이게 47,000원인데 원래는. 사실 요 구간은 되게 애매해요. 47,000원이 사실상은 정답이야. 사실상은 47,000원이 저항선인 거예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까지는 내가 해드릴게. 48,000원, 47,000원까지 요 선 안에 들어와 있는 금액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올리다 말았죠. 다음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렸다가 뺐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못 올렸죠. 여기서도 요 근처에서 못 올렸습니다. 지지 구간을 이 라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애들은 물도 한번 탔을 거라고요. 이 장대 음봉에서는 물을 한번 또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시가가 여기에요. 근데 올리다가 뺐죠. 그리고 나서 종가를 여기를 만들었어요. 이 선. 그러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물 탔겠죠. 종가쯤에. 대부분 그러해요. 사람 심리가. 종가쯤에 물 한번 탑니다. 그럼 평균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사실상 평균가 여기는 안 돼요. 이쯤 되겠죠. 그럼 거의 이 선이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전날도 이 선. 얘네들 물 탔는데 이 선. 그럼 어디가 가장 빡세겠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얘네들 물 2차로 안 탑니다.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피리치는 꽂혔지만 어쨌든 47,000원 부근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힌트입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이 힌트예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이빠이 올렸어. 근데 다 뺐어. 왜 뺐을까요? 얘네들 기다렸잖아. 올리고 있던 거 여기서도 팔려고, 여기서도 지금 못 올린 게 파니까. 자꾸 파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올리려는 의지가 충분히 다분했어. 올렸어. 올렸는데 계속 팔잖아요. 왜? 여기 있던 애들, 요 선에 있던 애들, 요 선에 있던 애들도 이제 쫄렸잖아요. 며칠 동안? 봅시다. 며칠 동안 쫄렸나?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동안 쫄렸잖아. 계속. 주말까지 포함하면 좀 더 되겠죠. 한 13일 되겠지. 13일 되겠지. 그러면 쫄렸잖아. 이만큼 올렸으니까 전고점 뚜나 보다 팔아. 판 거예요. 1%든 2%든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언제나 옳다. 이제 혼자 수익 내야지. 털어내야죠. 털어내는 거예요. 내일도 양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양봉이 나오느냐, 전고점 또 살짝 이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날 이런 게 나오겠죠. 제가 볼 땐 이럴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 대충 이렇게 나올 거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해가 좀 다들 되셨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 영상을 한번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할까요? 차트를 보시는데 이해를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공부를 꼬박꼬박 하세요. 예, 눌림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꾸 차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일봉상 기준으로 했을 땐 아까는 뭐 눌림목이었지만, 자, 이거 보세요. 계속 지지하면서 여기까지 흘러내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점, 종가,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다음날은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공부는 늘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부하면서 모르시는 거는 항상 여쭤보세요.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